경기를 패배했습니다. 11대3으로 패배했고 오늘 기아 상대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론이 좀 양갈래로 나뉘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겨야지라는 이제 여론이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감독님이 어제 본인이 책임진다 하시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읍니다. 너무 틀다까지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 아니잖아요. 이승엽 전 감독님이.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까지 갖고 와가지고 머리치 잡고 막 그럴 이유는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팬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뭐 이제 이미 가셨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까지 뭐 또 뭐라고 할 그게 있습니까? 그냥 하여튼 3년간 뭐 3년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감독직 수행하느라고 고생하셨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엔트리 등말소를 보셨으면 팀은 이제 버튼을 눌렀다. 무슨 버튼을 눌렀냐? 정비와 새로운 선수 발굴로 시즌을 좀 천천히 길게 보는 마인드를 가져가는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이제 정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자리에 어떤 선수가 1군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줘보자 라는 오늘 엔트리였습니다. 1군 엔트리가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시즌을 좀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모든 게 이승엽 감독 때문에 두산이 망했다는 아닙니다. 근 3년간 제가 이거는 뭐 계속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컨텐츠를 계속 한 거거든요. 감독만 능사가 아니라 선수단도 굉장히 허술하고 문제점이 있다. 근데 이걸 리더십으로 어느 정도 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감독님이 그런 모습을 많이는 못 보여줬죠. 그러면서 팬들이 불만이 굉장히 터져났고 이승엽 감독님이 오늘 같은 엔트리 반만 했어도 사실은 이걸 1, 2년 차 때 어느 정도 보여줬더라면 주전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춰가는 방향성을 그리고 추후에 선수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를 조금이라도 어쨌든 찾아보는 형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팬들이 난리쳤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습니다. 오늘 엔트리를 보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린 친구들 많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 친구 이랬구나. 퓨처스에 관심 없던 분들도 이 친구 이랬었군요 라는 경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곽빈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1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예, 공도 안 들어가고 제구가 아예 완전히 포수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땡겨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근데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즌은 이미 진행이 중반부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단도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은 상태에서 잡아간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한 상태에서 본인의 공을 던지는 게 더 중요시합니다. 1회 어려움을 겪었고 2회에 조금 부침이 있었고 3회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선발 투수 하나가 돌아온다라는 거는 시즌 그리고 팀의 큰 좋은 영향인 거죠. 그래서 좀 천천히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이제 양재훈 선수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좀 많이 기대를 했었죠. 좋았으니까 직구 오늘 좋았어요. 제구도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이 루키라는 단점 결정적으로 이 프로 무대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거기에 조금은 약점을 드러낸 부분은 1변화구 자체가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직구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시즌 포커스를 1변화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보완된다면 좋은 투수로 또 발전해서 우리 마운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김호준 선수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올라왔는데 그냥저냥 준수했다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공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좋아가지고 크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박신지 선수 올라왔는데 그 지난 영상에 제가 박신지 선수를 많이 좋아졌다 예년과는 다른 투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신지가 도대체 보여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박신지를 빨아주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냥저냥이 아니라 굉장히 준수하게 잘해주고 있다. FIP 봤을 때는 저거보다는 ERA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롱 릴리프 중에 지금 이만큼
본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3이닝 3피안타 2자책 2-4-4-9 1-3진이었는데요. 롱릴리프 롤을 잡았죠. 오늘 3이닝을 소화를 해줬습니다. 고생 굉장히 많이 한 거고, 사실은 곽빈 선수가 오늘 한개 투구수가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는 롱으로 나와서 이닝을 끌어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박신지 선수가 잘해줬고,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뒤에 롱이 한 명 더 나와서 사실은 투수를 이렇게 끝내줬으면 좋겠다 였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됐죠. 그걸 바랄 수 있는 투수가 사실은 그 뒤에 부담스럽지만 루키 양재훈 선수한테 못해도 1.2는 좀 끌어줬으면 했는데, 오늘 좀 어려움을 겪었고 빨리 내려가면서 그 뒤에 정말 투수가 없어서 박지국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중간으로 나온 투수들의 이름값을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상수로 생각할 수 있는 투수가 이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엔트리를 보면 롱을 다 소모한 상황이라 누군가는 나왔어야 되는 상황에 박지국 선수가 나온 건데, 오늘 박지국이 그냥 깔끔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못 던졌어. 너무 쳐맞았어. 그냥 그게 다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5월 30일 날 등판해가지고 던졌던 기간이 좀 길긴 한데 오늘 그냥 너무 쳐맞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효준 선수가 올라와서 효준이 형 오늘 잘 던졌고 마지막 이닝을 생각보다 깔끔하게 막아줘서 편안했다 정도인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엔트리를 좀 살펴봅시다. 엔트리를 봤을 때 특히 야수 쪽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 말은 뭐냐면 투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양석환, 강승호, 조수행 선수가 오늘 내려갔습니다. 이 내려가 있는 10일 동안 더그아웃에서 코칭 스태프들은 몽창 올려놓은 상황에 정리를 하겠죠. 1군에서 누굴 쓸 수 있느냐, 누구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를 하겠죠. 이게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다만 이 열흘이 지나기 전에 중간 투수 한둘은 야수랑 좀 중도에 바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라인업에 어린 친구들이 대거 등장한다면 경기가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에 이길 확률은 계속 떨어질 거고, 사실은 이걸 선발이 어떻게 버텨주느냐에 달려있지만 그만큼 붙어서 나올 수 있는 롱,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투수들이 좀 왔다 갔다는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신지, 양재훈 제외하고는 더 없어 보여서 조금의 추가 투수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박신지 선수가 많이 던졌기 때문에 당장 내일 롱릴리프가 한 명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오늘 야수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기 중후반부까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부여된 선수들이 박준순, 김동준, 김준상, 이선우, 김민혁, 김민석, 임종성, 김대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래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박준순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즌 초에 박준순하고 최근에 박준순은 좀 다른 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정비해왔고 어떻게 안타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요걸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열흘간 그럼 모든 야수들이, 어린 야수들이 잘해서 눈에 들어서 1군에 잔류하는 게 목표가 되지만 가장 빡세게 해야 되는 타자는 저는 당연하게도 김민혁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김민혁 선수가 이 3년간 먹은 타석이 50타석 왔다 갔다 언더 오바일 거거든요. 물론 그 나쁜 사람한테 꾀임을 당해서 1년을 통으로 날린 게 굉장히 크기는 한데, 김민혁 선수가 이제 퓨처스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많이 없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한테. 근데 당장 오늘처럼 이렇게 경기를 한다면 기회를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출루 하나를 눈야구로 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타격의 모습을 보여줘서 양석환 선수가 올라왔을 때 백업 자리든 또는 양석환 선수하고의 경쟁의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건 이제 온전히 본인의 몫이에요. 이제 온전하게 본인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이 열흘간 1루 백업, 그 다음에 제 4번 외야수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조성환 감독 대행이 워딩이 굉장히 셌습니다. 이 워딩이 센 거는 개인적으로는 선수단에게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돌림판 돌려 돌림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보셔야 됩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의 오늘 첫 경기였고,
이제는 승패보다 중요한 게 각 포지션별로 기회를 누구에게 부여할 건가를 더그아웃에 있는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는 그걸 파악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늦은 겁니다. 이걸 사실은 우리가 바래왔던 건 이승엽 감독의 1년차 때 바래왔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승패와 상관없이 이걸 어떻게 분류를 작업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기고 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떠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 탈모와.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사실은 길게 못 갈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지면 여러분들도 지치긴 하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는 내려놓아야 경기를 보는데 의미가 생길 겁니다. 이제 타팀 팬들이 와서 뭐 이래도 맞는 이승엽 탓이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댓글 달리는 거는 이 영상을 안 보고 그냥 댓글 다는 거니까 이 댓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영상에 다 녹여놨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산 베어스의 팬이고 그냥 두산 베어스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생들 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이제 기다려야만 해. 미래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꽃을 피울 시간을, 팀이 다시 단단해질 시간을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 1년일지도 그보다 더 길지도 답답할지도 재미없을지도, 하지만 시작하는 씨앗을 믿어줘. 실수하면